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된 내용 중에 증여세 일부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세무서로부터요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금 출처 조사 해명 안내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를 해명하라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30세 미만인 자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아니죠. 30세 미만인 자가 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서로부터 당신이 아파트를 샀는데 자금이 어디서 나서 취득했는가, 이러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소명하라고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로서 여러분이 직접 상속세도 증여세도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낸다. 국세이면서 직접세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이런 게 있습니다. 45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부동산 등 부동산 또는 뭐 주택이라든가 상가, 토지 같은 것을 취득했는데 취득자금을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본인 스스로 자기 돈으로 사지 않은 경우는 증여로 보겠다. 그래서 45조 1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취득자의 직업이 뭐냐? 직업. 취득자의 직업. 또 취득자의 연령. 세 번째는 취득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입니다. 취득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그러니까 직업도 있고요, 나이도 있고, 또 소득이 있고, 본인의 재산 상태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러한 재산을, 부동산 등을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취득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자금뿐만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 상환. 은행에 빌려온 돈을 갚는데도 본인 채무자가 스스로 자력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를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채무를 변제했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는 증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일정한 금액이 이번에 그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 지난 4월 1일 날 4월 2일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했을 때 그 본인 취득자나 또는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그 소명 자료를 80% 정도 입증하게 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게 개정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직업도 있고 나이도 뭐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뭐 큰 문제가 없겠는데, 뭐 직업도 없어요. 직업도 없고 연령도 뭐 20대 초반이고
그리고 소득도 없고 재산 상태도 없어요. 이건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당연히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소개할게요. 이번에 4월 1일부터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는 거 있는데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4월 2일부터 시행하거든요.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이거는 국세청 훈령입니다. 훈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그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31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실무예요, 이게. 이게 실무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고 또 세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세법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은 세무공무원들 그 사무처리 업무 지침입니다. 하나의 훈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는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 여기 보세요.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배제하겠다.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 배제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31조인데 이런 겁니다. 재산 취득일, 재산을 취득자가 취득일 또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일 전, 재산 취득일 전,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 금액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 재산 취득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총 한도라는 게 있어요. 총 한도에 미달할 때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해 두셨다가 이 도표로 가지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입니다. 구분. 주택입니다. 주택은 30세 미만입니다. 30세 미만일 때는 주택은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주택을 5천만 원까지는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0세 미만. 그런데 30세 이상일 때는 30세 이상과 40세 이상이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있는데 30세 이상에도 40세 이상에도 세대주가 있고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40대도 세대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30세 이상일 때 세대주는 원래는 2억이었습니다. 2억. 30세 이상인 세대주가 주택을 2억까지 취득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겠다. 즉 증여를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은 세대주는 4억 원이고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4월 1일부터 개정된 것이 2억 원에서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1억 5천만 원으로.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억 5천입니다. 금액이 내려갔죠. 인하됐죠.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1억이 아니라 7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사무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처리. 그리고 세대주는 주택이 40세 이상일 때는 4억 주고 주택을 취득한 것은 증여 추정 배제를 했는데 금액을 인하시켰습니다. 3억입니다. 3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2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내려간 거죠. 상향이 아니라 하향된 겁니다. 하향.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재산입니다. 주택이 아닌 기타 재산. 주택이 아닌 뭐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30세 미만도 5천만 원. 그리고 30세 이상인 세대주도 5천만 원.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30세 이상 5천만 원. 그리고 40세 이상 세대주는 1억 원입니다. 이거 1억 원. 개정이 안 돼서 이건 똑같습니다. 1억 원. 네. 그 다음에 채무 상환입니다. 채무 상환은 30세 미만 5천만 원. 그리고 30세 이상의 세대주도 5천만 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5천만 원. 40세 이상 역시 세대주도 채무 상환이 5천만 원까지 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것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총액 한도입니다. 총액 한도. 30세 미만일 때는 총액 한도가 1억 원입니다. 30세 미만일 때는 총액 한도, 주택과 또 기타 재산이라든가 채무 상환 다 합쳐서 총액 한도 1억까지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30세인 세대주가 2억 5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됐어요. 2억 5천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대주, 결혼한 세대주죠. 30세 이상인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1억 5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2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억 2천. 그러니까 금액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강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40세 이상일 때는 이게 5억이었습니다. 총액이 한도가 5억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5억에서 인하됐습니다. 4억 원으로. 또 40세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3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상당히 강화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이게 2018년 4월 얼마 안 됐죠. 이거 지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의 업무 지침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옛날 거는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개정이 돼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요. 그 자금 출처 조사 그 해명 안내문을 받았을 때 출처 80%까지 소명하게 되면 자기가 벌어들인 뭐 직업도 있고 또 나이도 있고 또 재무라든가 소득 상태가 있다면 해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이렇다면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요. 자, 이 지금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30세 이상인 세대주는 총액 한도가 2억까지입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1억 2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죠. 그리고 40세 이상이더라도 세대주는 총액 한도가 4억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0년 기준입니다. 10년 이내 재산 취득일 전,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기타 재산을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 금액 합계액이 이런 경우에만 증여로 추정으로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전세금도 서울에 뭐 5천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2억, 3억 또는 뭐 강남에는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뭐 전세 자금이 10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 자금 10억을 줬다. 그러면 증여로 볼까요? 당연히 증여로 봐야 되겠죠. 본인이 벌어들인 입증을 제출하지 못해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없잖아요. 얼마 없어요. 자기 모아둔 돈 2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8억은 분명히 전세 자금이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8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 증여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증여 계약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세무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0% 공제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공제 3%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1억이라면 300만 원 3%니까 1억이라면 300만 원 공제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전세자금이라 하더라도 출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뭐 강남이라든가 판교, 강남 3구 이런 전세자금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일 때 당연히 여기 보세요. 세대주 30세 이상일 때 총액 한도가 2억인데요.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2억까지는 증여 추정 배제를 하는데 전세자금이 10억이라면 당연히 자금 출처 조사를 해서 입증을 못하면 당연히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 4월 2일부터 개정돼서 시행되는 내용.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